최근 민주당에서 그리고 각 주요 언론에서 여전히 명태균 씨가 선거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공직, 여기에 얼마나 부패했고 뒷거래가 있고 인맥으로 이것이 점철되어 있는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방송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러니까 서울시장,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경남지사,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간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 조작의 후광을 입었다. 즉 부정 선거로 당선이 됐다. 물론 의혹이기도 하고 혐의이기도 하고 또 그 혐의가 사실이라는 데까지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도 있고 또 다른 공직 거래, 이런 것이 있고 굉장히 어지럽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현재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또 공직을 거래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혹에 더해서 현재의 대통령이 후보로 선택이 되는 경선과 단일화와 본선에서 역시 같은 이런 혐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당대표 이야기도 나왔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정도의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위헌정당이다, 이거 해산시켜야 된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듣고 또 확인해주는 보도를 보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아주 마음이 복잡한 것이죠. 정말 이 당은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떠나서 이게 보수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이것을 어쩌다 이제 해산시켜야 될 정도로 헌법에 위반한 온갖 범죄가 다 모여있는 부정의한 정당으로 보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수정당의 가까운 과거 이름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13일에 창당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전에 있던 보수정당을 승계한 역사의 뿌리가 깊은 그런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새누리당을 계승했고, 그리고 더 과거로 가게 되면 1997년 한나라당, 그때 창당한 한나라당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보수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초대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2017년 7월 3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14일까지 대표로 있었습니다. 창당하고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7월 3일에서 2018년 6월 14일까지 글쎄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가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채우지는 못한 것이죠. 초대 대표 홍준표 대표가 나가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2대 대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다음 해 2019년 2월 27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자유한국당의 2대 당대표였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킨 그러한 당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켰나 할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때 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것이 그대로 합당을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17일에 미래통합당이 생깁니다. 이 미래통합당 속에 자유한국당이 녹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속으로 가면서 없어졌죠. 그런데 그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있고 다른 당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합당이라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규 등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통합당은 1997년 한나라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속에 녹아들어가기는 했으되 이 당은 자유한국당의 후신이 아니다.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후신으로 잡고 있는데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합당이 아니고 신규 등록인데 어떻게 했느냐?
야, 미래통합당 만들자 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그릇 속에 여러 조직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자유한국당은 버리고 자유한국당의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이라고 해야 하겠죠. 물론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미래통합당 만드는데 벽돌로서 들어간 겁니다. 또 누가 들어갔느냐? 바른정당계의 새로운 보수당이 들어왔고 이현주 의원의 전진 4.0, 조성은 씨의 브랜드 뉴파티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당도 아니고 창당준비위원회, 창준이 단계의 집단입니다. 이게 들어왔고 똑같은 창준이 단계의 집단이 가치오름이라고 가치오름이라고 하는 창준이 김재섭 의원이 여기에서 있었던 그게 참가합니다. 현재 개혁신당 천하람 씨는 청년 정치 그룹인 젊은 보수라는 어떤 그 그룹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을 신규 등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 모두가 n분의 1씩의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벽돌이 여기에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마 이념과 정신은 결국 n분의 1에 가깝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해산하고 신규 등록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포함된 미래통합당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2020년 2월 17일에 생겼고 이때 황교안 씨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초대 당대표로 들어갑니다. 당은 없고 대표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당대표를 하느냐 하면 한 2달 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에 나갑니다. 4월 15일까지. 이때는 그 4.15 총선 시기였고 2020년 4.15 총선인데 이때 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이걸 맡은 사람이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선거 참패를 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 여기까지 합해서 전부 103석 참패를 했는데 김종인 씨는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신규 등록한 정당의 선거를 총괄한 것은 김종인이다. 이때부터 김종인의 체제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험악한 선거판을 잘 몰랐고 김종인 씨를 그저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선거의 신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책임은 황교안이 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 보수정당하고는 이제 남이 되는 것이죠. 지도부에서 밀려나갑니다. 일단 대표가 나가면서 그 대행을 맡은 것은 한 20여일 심재철 대행이, 그리고 나서 또 한 20여일 주호영 대행이 이렇게 뒤를 이어서 맡고,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비대위의 위원장을 또 김종인 씨가 맡습니다. 이때가 1차 6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제 2020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 그러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기 한 이틀 3일 전이죠. 그때 이 신규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이던 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던 미래한국당을 흡수합니다. 미래한국당은 2월 5일에 창당을 했었습니다. 이 비례를 위한 위성정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도 다 총괄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9월 2일까지 가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내놓고 나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9월 2일에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변경합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일 때는 결코 민중봉기라고 할 수 있고 정부에 저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소요 사태, 요즘 말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혹은 항쟁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내란, 뭐 이런 것들을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거기에 충실한 강령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래통합당, 그 김종인 총괄,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가면서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한마디로 현재의 그 민주당 강령이 민주당과 흡사해져 버렸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수가 아닌 좌파 정당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령이 이렇게 강령을 바꿨습니다. 당명도 국민의힘, 그 영어 명칭이 인민당, 노동당 이런 식으로 바꾼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20년 9월 2일에) 이렇게 해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비대위원장을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9월 2일부터
21년 4월 8일까지 비대위원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4월 8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기가 종료됐는데 최근 김종인 개혁신당의 상임고문, 이분은 또 그 직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있던 민주당 쪽에 갔다가 민주당이 그때 두 쪽 나는 갈라져 버리는 뭐 이런 시기.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현재는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으로 있습니다. 선거 때부터, 어쩌면 창당 때부터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번째 그 기간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인 4월 8일에 하필이면 김근식 씨가 윤석열 씨를 소개해서 바로 이날 내가 윤석열을 알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당명을 바꿔버리더니 마지막 날에 윤석열을, 그때부터 윤석열과 알고 지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역시 또 이 대행을 주호영 씨가 이때도 보니까 22일인가 했습니다. 길지 않죠. 또 이어서 대행을 김기현 씨가 이때는 5월, 6월 해서 한 40일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1일까지. 이 무렵에 조선일보 쪽에서 이준석 씨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씨를 뭐 거의 그 영웅으로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매력적인 인물로서, 그리고 인기가 많다,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준석이 오늘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 그 전까지는 정식이 아니었으니까 초대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로 됩니다. 이것이 2021년 6월 11일부터 다음 해 22년 8월 9일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했죠.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가 하고, 그 사이에 또 뭐 대행이니 뭐니 이렇게 있으면서 2대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23년 3월 8일에서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그리고 또 대행이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현재는 3대 대표 한동훈 대표는 24년 7월 23일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깨어지고 해산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가면서 황교안 대표만 잠깐 데리고 갔다가 이게 2월 17일이니까 그때부터 바로 선거 준비하니까 이미 실권은 김종인 총괄에게 다 있었을 것이고 다들 선거 전국이니까 당대표의 존재감도 별로 없었죠. 이렇게 대표만 잠시 자리를 줬다가 2달이 채 안 돼서
나가라 하고 내보낸 다음에는 이제 김종인 씨가 선거에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명도 바꾸고 강령도 바꾸고 또 비대위원장을 더 하고, 그리고 김종인의 사람이다 하는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되고, 이렇게 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직무정지가 돼 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우왕좌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원내대표인 권성동 씨가 이 당대표를 대행을 하는 게 2022년 이거를 대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직무정지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항상 대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2년 8월 9일에서 한 10 며칠, 그리고 또 나가고 비대위원장 대행으로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또 거의 한 10 며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9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이렇게 아주 어렵게 그 자리를 메우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통합당은 한나라당의 후신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후신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후신도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선거 부정을 하고 선거 때 전부 잘못해갖고 이 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를 총괄했던 거는 이제 보니까 김종인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선 이 황교안 대표 때 김종인 총괄이 있었지만 선거는 대패했다고 하니까 뭐 부정해서 패배하자고 부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김종인 총괄 하에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안 맞아서 실패했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해서 이익을 봤을 때, 당선됐을 때 보통 이것을 따지니까 뭐 이때는 그냥 놔두기로 합시다. 미래통합당 때는. 그리고 이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되면서 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때, 이때 이후를 보게 되면 2021년 3월에 바로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이게 있는데, 이 21년 3월부터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게 4.7 재보궐선거. 현재 명태균 씨하고 관련해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며,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2021년 대선인데, 2021년 12월부터 김종인 씨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합니다.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일 때는 지금 보면 김종인 씨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었다. 이렇게들 보는 그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해서 바로 이때 여기 명태균 씨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하에서 명태균 씨가 이 후보자들에게 역할을 했고, 그 보고서를 올려 보냈고, 여론조사 보고서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그 지표라든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선, 대선, 자, 이 부분에는 대선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맡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경선을 담당한 것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22년 8월 9일 대선이 끝난 후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맡아서 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의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게 날치기를 당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전혀 보수정당이 아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수정당이라고 하니까 지금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강령도 보수정당의 강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 김종인 씨는 2024년 1월 20일에 창당한, 이준석이 그 당시에 대표로 있었던 이 개혁신당과 한 몸으로서 움직입니다. 2024년 2월부터 개혁신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합니다. 김종인 씨가 이쪽 선거에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 3월부터는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상임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그냥 개혁신당 당의 상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이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개혁신당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거래를 하고 공직 거래를 하고 했다 하는, 그게 선거 여론조사하고 연결해서 지금 끌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단일화도 그렇게 했다. 경선, 단일화, 본선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관할한 사람은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태균 씨의 이름을 빌어서 국민의힘 너희들 이렇고 이렇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해산해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미래통합당부터 자유한국당은 맥이 끊겼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보수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극좌까지 포함을 한 이 미래통합당 구성 조직들이 김종인, 이준석과 함께 이렇게 해온 것이다.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미의 부정선거, 이런 범죄,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낱낱이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는 과거 어딘가에서 구석에 내팽개쳐진 이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의 그 이념과 역사를 되살려야 하겠다. 보수정당이 그동안 정치계에서 어딘가로 유배당했던지 거의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혹은 이 당이 지금쯤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어딘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다시 살려서 자유한국당을 숙주로 이렇게 괴물로 자라버린 국민의힘을 단죄해야 하겠다. 먼저 진짜 보수정당이 햇볕 아래로, 태양 아래로 나오는 것이 급선무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는 것이,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